네, 안녕하세요. 유니스터디 박효철 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학 파트 1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1, 2, 3, 4 차시에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문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들은 7문제 정도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런데 마지막 2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좀 시간을 많이 드릴 거고요. 나머지 5문제는 최대한 빠르게 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더 필요하시다 원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 문제풀이집을 작성 중에 있으니까 지금 편집 중에 있어서 나중에 제가 가면 이제 담당자님을 통해서 이제 제 강좌 사이트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해보죠. 문제풀이. 네, 문제풀이만 있는 강의입니다. 첫 번째, 바로 일반 물리 과정에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뭐 일반 물리라기보다 차원에 관련된 문제가 물리 1, 물리 2에는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 물리에만 있는, 그런데 이제 고급 물리 과정에 있는 문제에서 발췌를 하는 겁니다. 네, 고급 물리 과정에 이제 고등학교 중에 고급 물리를 배우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문제에서 이제 발췌를 한 건데, 전위 단위인 볼트와 자기장 단위인 테슬라를 차원을 사용하여 나타내어라. 약간 이제 뒤쪽 전자기까지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이제 좀 하자면 물리 1, 물리 2에서 이게 있었어요. 전위 단위. 전위가 뭐였죠? V는 Q분의 W.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1이에요. 1의 단위가 뭐였죠? 주울. 전화량의 단위는 쿠울롱. 그래서 줄 퍼 쿠울롱입니다. 근데 이 줄은 뭐였죠? 뉴턴 미터예요. 그거를 다 단위로 쪼개서 쓰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쿨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차원을 사용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질량 그리고 길이, 시간은 마이너스 2제곱, 그리고 쿨롱은 이제 전화량 Q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V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전위는. 다음에 테슬라. 이 테슬라 관련한 단위는요, 이제 자기장인데, 저희들이 로런츠 힘이라고 물리 2 시간에 배우는 게 있어요. 만약에 뭐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식이 있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자, B는 QB분의 F고, 네, 이건 이제 전자기 쪽의 강의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F는 뉴턴이었어요. 뉴턴이니까 M A가 하나 있고, QB가 밑에 뭐가 있어요? 이제 쿨롱도 있고, 속력이니까 미터 퍼 세크인데 세크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미터 세크 지워주면 뭐가 남죠? 킬로그램 퍼 세크 쿨롱이 나오네요. 차원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질량 시간 마이너스 1, 전화량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1번을 풀어봤고, 2번 쿨롱의 법칙과 암페어 법칙에서 나오는 진공의 유전율과 투자율의 차원을 기본 물리량을 사용하여 표현하여라. 루트 엡실론 제로 뮤 제로 분의 1의 차원은, 유전율과 투자율이 무엇이냐, 이것도 나중에 전자기 강의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한번 이것은 차원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원들만 좀 남기고 나머지는 지울게요. 자, 이게 전위 차원이었고, 자기장 차원이 지금 자기장 차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적어놓고, 암페어 쿨롱의 법칙. 일단 쿨롱의 법칙은요, 물리 2 과정에도 나옵니다. 쿨롱의 법칙은, 쿨롱의 법칙이 F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R제곱분의 Q1 Q2. Q가 좀 이상하네요. R제곱분의 Q1 Q2. 저는 이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안 봤는데요. 물리 2만 보셨다면 K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K는 사실 이게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입니다. F는 뭐예요? 힘이에요. 그러면 MA죠. 이젠 바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엡실론 제로에 해당하는 차원을 이렇게 쓸게요. 4파이는 상수니까 없고, 다음에 쿨롱의 제곱이 들어가 있고 길이에 마이너스 2제곱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뭐죠? 엡실론의 차원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질량은 마이너스 1, 시간은 제곱, 전하량도 제곱, 길이는 마이너스 3제곱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그냥 이항을 한 겁니다. 차원끼리. 다음에 암페어 법칙은 무엇이냐? 암페어 법칙은요, 큰일 날 뻔했네요. 암페어 법칙은 이렇게 쓰여집니다. 얘도 이제 다 차원을 써보면 자기장 차원 구했죠? 이게 무엇이다? 뮤0에 해당하는 차원이 있고 길이가 마이너스 1. 전류는 뭐였죠? 시간당 전하가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t-1제곱, t-1제곱이 지워지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뮤0의 차원은 무엇입니까? m이 일단 있고 l도 넘어가고 q는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진공의 유전율과 진공의 투자율의 차원을 한번 나타냈어요. 마지막으로 구하라는 것이 뭐였냐면 이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엡실론 제로 뮤 제로를 곱해야겠죠. 차원끼리 곱해봅시다. 일단 질량에 해당하는 차원이 사라지죠. 곱하면. 다음에 t에 해당하는 차원은 제곱이 나옵니다. q는요. q도 사라집니다. 다음에 l 같은 경우에 l의 1제곱, l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면 루트 엡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루트가 씌워지니까. 다음에 분자 분모가 바뀌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죠? 미터 퍼 세크구나.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다? 사실 이것이 빛의 속력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빛의 속력은 아니지만 이제 전자기파의 속력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이게 계산을 해보면 빛의 속력이랑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동 쪽에 가서 제가 파동 방정식을 설명을 할 때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원 분석을 통해서 이런 상수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역수를 취했더니 뭐다? 속력이 나오는구나. 네, 이런 것을 한번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차원 분석이 이렇게 참 별로 뭔가 모르는 상수들 그런 것도 차원 분석을 통해서 이게 뭐 속력 차원을 가지겠구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물리형 과정 문제인데요. 대수능 작년 대수능 6월 모의평가에 나온 문제라고 합니다. 등속도 운동하는 무빙 워크 위에 서 있는 영희가 기준선 P를 통과하는 순간 P에 정지해 있던 철수가 득가속도 직선으로 시작한다. 철수 영희는 P에서 40m 떨어진 기준선을 그냥 이거예요. 영희가 그냥 위에서 2m/s로 그냥 동일하게 무빙 워크로 가고 있어요. 철수는 저기서 준비 땅 해서 가속도 있게 이렇게 40m 간 거예요. 첫 번째 저희는 몇 초 동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영희가 2m/s로 40m를 간 몇 초가 걸리죠? 20초. 철수는 그러면 20초 동안 40m를 가야 돼요. S는 V0가 0이었으니까 V0t 플러스 2분의 1 A의
t제곱. 그럼 a는 뭐예요? 0.2 m/s 제곱. 아, 딱 봐도 기억은 틀렸네요. 그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t가 0부터 t가 10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0이가 철수의 2배이다. 0이는 10초까지 몇 미터 갔어요? 2m/s니까 20m 갔겠네요. 철수는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의 t제곱. t가 지금 10초니까 100이겠네요. 10m네요. 아, 철수는 10m 갔고요. 0이는 20m 갔어요. 0이가 철수의 2배이다. 아, 맞군요. 디귿 보겠습니다. t가 10초일 때 철수의 속력은 2m/s이다. t가 10초일 때 철수의 속력. 아, v는 뭐다? v0 플러스 a t 2m/s.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네요. 굉장히 쉽게.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공식을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가볍게 풀고 넘어갔고요. 다음에는 물리2 과정 문제. 2017학년도 대수능,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물리2 문제입니다. 포물선 운동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점 P에서 물체 A를 수평 방향과 45도. 자, 뭐 말로 읽으면 굉장히 길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예요. 이 A가 초기 속도 v0로 이렇게 땅 던져졌어요. 근데 땅 던져지기 시작할 때 B가 여기서 정지해 있다가 등가속도 운동을 딱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이 R 지점에서 같은 시간에 딱 만난 겁니다. 이럴 때 뭘 구하래요?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네요. 아, 중력 가속도는 G고 물체의 크기는 무시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작년 수능 문제. 일단 포물선 운동이니까 포물선 운동에서 뭐라고 했죠? 제가 X축의 속력은 일정합니다. 일단은 45도니까 처음에 기본 분석을 시작을 할게요. 45도로 갔으니까 X축 방향의 속력은 어떻게 돼요? 2분의 루트 2 V0. 왜? 45도니까. Y축은요? 2분의 루트 2 V0입니다. 제일 먼저 A가 몇 초 동안 운동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몇 초 동안 운동했는지. 등가속도 직선 공식입니다. Y축으로만 가요. Y축. 일단 제일 먼저 여기 최고점 찍을 때까지 여기까지 시간을 T1이라고 하겠고요. 다음에 여기 다 들어올 때까지가 T2. 그러면 전체 시간 T는 T1 플러스 T2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잡고 가겠고요. T1을 먼저 구해볼까요? Y축의 속력이 저 최고점에서 0이죠. Y축 속력이. 아, 그래서 0은 너무 높게 썼네요. 자, 0은 V0가 뭐였어요? 2분의 루트 2 V0 마이너스 GT가 되겠네요. 여기서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니까. 그러면 T가 무엇입니까? 2G분의 루트 2 V0. 이게 T1입니다. 다음에 T2를 볼 거예요. T2를 볼 건데 T2는 그러면 뭐죠? T2는 어떻게 이제 써야 될까요? T2를 구하려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초기 속력이 0이라는 거. 그리고 떨어진 높이는 아까 여기 나와 있는데 A의 최고점의 높이는 수평면으로부터 8분의 9h다. 여기가 h였는데 8분의 1h만큼 더 증가한 셈이죠. 그래서 8분의 9h만큼 내려올 때 2a s는 v제곱은 모르고 이것보다는 자, 어떤 게 나을 거예요? 마지막 최종 속력을 모르니까 이게 낫겠네요. s는 v0t 모르고 v0는 0이었으니까 2분의 1 a t 제곱. 그러면 얘가 4로 약분이 되고 t2는 뭐였어요? 그러면 t2는 루트 2분의 3 g분의 h겠네요. 맞나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오케이. 그래서 T1은 이렇게 되고 T2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G랑 H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B0라고 되어 있어요. 이 B0도 뭔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B0를 한번 이제 요 루트 G분의 H 형태로 바꿔주고 싶은데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위로 8분의 1 H만큼 갔잖아요. 이 8분의 1 H는 뭐다? V0T. T가 뭐였죠? T1 마이너스 2분의 1 G T1 제곱입니다. 그러면 8분의 1 H가 2분의 루트 2 이제 T1을 자 V0 T1은 뭐죠? 2G분의 아니죠. 그냥 T1을 그냥 갖다 쓸게요. 그러면 2G분의 루트 2 V0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G에다가 T1이 뭐죠? 4G 제곱분의 2 V0 제곱이 나옵니다. 루트의 2 하나 사라지고요. 다음에 2, G, G 하나씩 사라지면 뭐죠? 2G분의 V0 제곱에서 4G분의 V0 제곱 뺀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4랑 8이랑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V0는 무엇이다? V0는 이렇게 되나요? 자, 뭔가 분자 분모가 바뀐 것 같은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V0가 지금 T1이 지금 2G분의 루트 2 V0 썼고 마이너스 2분의 1 G에 T1 제곱이 4G 제곱분의 2 V0 제곱. 그쵸? 다음에 4G가 넘어가고 이제 2H. 네, 그래서 V0가 루트 GH예요. 그러면 T1은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얘가 루트 GH니까 G가 밑에 있네요. 그래서 2가 있네요. 그러면 루트 2GH니까 2가 다 약분이 되죠. 따라서 루트 G분의 H다. 그러면 총 A가 이동한 시간이 얼마라는 거예요? 루트 G분의 H인데 1 더하기 2분의 3 1 더하기 2분의 3하면 2분의 5 루트 G분의 H인가요? 자, 계산 실수 안 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쵸? 계산 실수가 있었네요. 자, 루트 2분의 GH. 그럼 루트 2분의 GH가 들어가니까 루트 2가 지워지니까 2분의 1 붙겠네요. 따라서 전체 이동한 시간이 어떻게 된다? 루트 G분의 H. 2루트 G분의 H가 전체 이동한 거리입니다. 그러면 B가 등가속도 운동한 시간이 요거예요. 그러면 저 이 거리 먼저 구해볼게요. 이 거리 어떻게 구하죠? A가 X축만큼 T만큼 X축으로 T만큼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요 길이를 X라고 할게요. X는 무엇이다? 2분의 자 여기 이렇게 잠깐 영어 표시를 하고 X는 2분의 루트 2 V0인데 V0가 루트 2분의 GH였고 에다가 T 한 겁니다. 2 지워주고요. 루트 2 루트 2 지워주고요. 루트 G 지워지면 뭐가 남아요? 루트 H 곱하기 루트 H는 H. 자, A가 X축으로 이동한 거리가 요 높이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 공식만 쓰면 다 끝났어요. 지금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B의 가속도 크기만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등가속도 운동 공식 씁시다. X, H죠. V0, 0이에요. 2분의 1, A에다가 T가 뭐였어요? T 제곱이니까 4 곱하기 G분의 H겠네요. H 지워지고 얘 약분이 되면 G분의 2죠. 따라서 다 구했네요. A는 무엇이다? 요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작년 물투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시간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풀었을 때, 이 x축으로 간 거리가 저 높이랑 똑같구나. 네, 뭐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평가원이 그림을 좀 잘 그리기 때문에 이제 딱 봐서 길이가 비슷한데, 근데 이제 좀 미심 적으니까 한번 본 거죠. 다음에 일반 물리 과정 문제를 본 겁니다. 이제 그림 가는 처음 속력 없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미끄러지는 것이고, 자, 말로 하면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말로 하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림이 가장 이해가 잘 돼요. 그냥 보기에서 옳은 거를 다 고르라고 했습니다. 저게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전에 문제를 풀어야 됐었는데 그때도 이제 시간이 오버가 돼서 제가 이 시간으로 넘겼는데, 가는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떨어진 겁니다. 나는요 여기서 이렇게 던진 거예요. 두 물체의 가속도는 같다? 아니요. 왜냐면요 얘는요 여기서 이렇게 g만큼 가속도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사실은 이쪽으로 떨어지죠, 그쵸? 삼각형의 닮음에 의해서 여기가 세타예요. 만약에 이게 세타면, 그럼 이에 해당하는 거는 뭐죠? g 사인 세타겠네요. 즉 가에서 요 공은요 g 사인 세타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이게 그냥 떨어진 거잖아요. 그냥 포물선 운동이에요. 그냥 g만 가지고 있어요. 일단 같습니까? 아니요. g 사인 세타와 g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니은, 나가 먼저 바닥에 도착한다. 지금 가속도 크기가 누가 더 크죠? 세타는 누가 봐도 90도는 아니에요. 세타는 지금 누가 봐도 90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지금 세타가 90도가 될 수가 없으니까 g 사인 세타가 더 작네요. 나가 더 지금 가속도가 크니까 나가 먼저 도착을 하겠네요. 오케이.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가가 작다. 가가 작나요? 역학적 에너지? 봅시다. 지금 원래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가는 처음 속력이 없어요. 근데 나는 임의의 속력으로 던졌어요. 보세요. 지금 여기는 빗면이 똑같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똑같아요. 지금 위치 에너지는 똑같은데 얘는 속력이 없이, 즉 운동 에너지가 없었고 나는 운동 에너지가 생긴 상태로 가네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나가 운동 에너지가 더 추가가 되니까 당연히 가가 작겠네요. 나가 크다. 따라서 니은 디귿이 맞다.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또 일반 물리 과정 문제인데요. 2011 피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수평거리 d만큼 떨어져 있던 두 물체가 3v, v의 속력으로 수평방으로 떨어진다. 이것도 제가 넘겼던 문제인데요. 저번 시간에 d만큼 떨어지는데 3v이고 v예요. h만큼 떨어지는데 p점에 동시에 딱 떨어졌대요. 요거는요 상대 속도를 이용한 문제입니다. 보세요. 시간을 가볍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y축 떨어지는 건 무시를 하고 x축만 볼게요. 제가 만약에 이 친구 입장이에요. 빠른 친구 입장이에요. 지금 어차피 동시에 떨어지니까 보세요. y축으로는 어차피 동시에 떨어지죠. y축은 동시에 떨어지니까 y축은 생각을 안 하도록 하고, x축으로 갔을 때 얘를 봤을 때 점점 다가오고 있죠. 왜? 얘가 더 빠르니까 이제 이 작은 놈이 더 이렇게 가까워진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차이가 d가 아니라 0이 되는 순간 만나는 거겠죠? 그럼 봅시다. 이 친구가 얘를 따라잡는 속도가 몇이에요? 2v예요. 아시겠나요? 얘는 v만큼 앞으로 가는데 얘가 3v만큼 앞으로 가니까 2v만큼 얘가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d만큼 움직였을 때, 지금 등속이죠? 등속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돼요? 2vt가 d가 되는 순간, 따라서 t가 2v분의 d가 될 때 얘가 여기서 딱 만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다 구했죠. y축은 그냥 자연낙하잖아요.
S는 V0t 2분의 1 G T제곱. 지금 뭐 구하라 했죠? 문제에서 문제가 이때 H를 구하라. H 써버렸네요. 8V제곱분의 GD제곱.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 속도를 대입을 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가 남았는데 이 두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제 20분 정도 동안 이 두 문제를 풀 텐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문제는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 하이탑이 파란색 별가사리가 붙었던 때의 문제였어요. 그때 물리 1에 있던 문제입니다. 그 당시 물리 1은 좀 어려웠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물리 1, 2가 있었는데 파동에 관한 부분이 물리 1에만 있었어요. 네. 파동에 해당하는 것이 물리 2에 없고 물리 1에만 있어서 그 파동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어렵다 싶어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된 게 지금의 물리원 물트입니다. 전 교육과정에 물리원 문제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도르래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설치하고 세 물체를 잡고 있다가 동시에 놓았다. 세 물체 A, B, C의 가속도를 각각 구하여라. 단 도르래와 실의 무게는 무시하고 중력 가속도는 G이다. 저런 상태예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3m짜리 물체가 걸려있고 도르래가 있고 심지어 여기는 또 도르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M하고 EM이 있어요. 이 문제를 볼 때 가장 처음 드는 생각, 이거 움직일까? 이거예요. 진짜 움직일까요? 언뜻 보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 여기 M하고 EM이 있어요. 합하면 질량 합하면 몇이요? 3m. 그러면 이 3m에 해당하는 중력은 3mg잖아요? 여기 3mg인데? 오른쪽 3mg, 왼쪽 3mg. 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네, 움직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 살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얘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움직인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잡고 있다가 동시에 놓았어요. 그러면 얘가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가속이 되거든요. 가속이 되면 그때 가속에 해당하는 힘만큼 여기서 무게가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질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도르래가 가속 운동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이제 3mg 뭔가 동일한 것 같아. 그런데 가속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3mg만큼의 힘이 다 걸리는 게 아닙니다.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가속도가 있어요. 그렇죠? 가속도가 있어요. F는 ma, 즉 이 힘만큼이 뭔가 더 쓰여야 돼요. 그 말 뜻이 무엇이냐? 얘는 3mg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다 온전히 3mg가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속 운동을 해야 되는 그 힘이 이 3mg 중에서 일부가 빠진 거예요. 가속 운동을 해야 되니까 얘가. 그래서 3mg만큼의 힘이 안 걸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라고, 일단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있죠. 가속도가 있으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얘가 원래 3mg였지만 이게 가속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3mg가 다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 일부가 여기에 힘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황, 이 도르래가 운동을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물체가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알려드릴 거였고, 그러면 운동 자유도를 그려봅시다. 여기에 3mg, 그리고 여기에 장력 T, 여기에 장력, 저 장력을 T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볼게요. 얘가 mg, 얘가 EMG. 지금 이거는 실이 동일하죠. 그래서 T, 그리고 얘가 T. 장력 T 두 개 더하면 ET가 되죠. 그러면 얘는 실이 같으니까 ET가 또 될 겁니다. 그러면 운동방 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먼저 C 기준으로 볼게요. C는 지금 아래로 내려가니까
아랫방향 이 A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3mg-2t가 뭐다? 3m AC가 나옵니다. 다음에 B가 내려간다고 하고 A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내려가니까 EMG-T가 보다 EMAB다. 다음에 여기서는 A가 위로 올라가죠. T-MG가 무엇이다? MAA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을 가속도에 대한 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AC는 뭐죠? G-3n분의 2t. AB는 뭐냐? G-2n분의 t. AC는 뭐냐? n분의 t 마이너스 g. 이렇게 C가 아니라 그래서 A, B, C의 각각의 가속도를 먼저 구했어요. 문제는 이거를 구해야 되는데 장력도 모르고 장력을 모르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장력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가속도 구하래요. 뭐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흔히 도르래 문제를 풀다가 아무런 생각이 없이 도르래 문제를 풀면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저희는 맨날 이 문제만 풀어서 잘 몰라요. 이렇게 딱 걸려있는 거. 보세요. 원래 도르래는요. 도르래 입장에서 봤을 때 한쪽은 내려가야 되고 한쪽은 올라가야 돼요. 그쵸? 도르래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의 도르래에서. 그래서 무조건 한쪽은 내려가 한쪽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올라가는 정도, 즉 그 가속도가 똑같아야 돼요. 크기가. 무슨 뜻이에요? 도르래 안에 만약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 두 개의 물체의 운동을 보게 되면 얘 입장에서, 이 사람 입장에서 이 물체가 이쪽으로 내려간다고 할게요. 이 물체가 내려가는 가속도랑 이 물체가 올라오는 가속도랑 같아야 돼요. 왜냐? 안 같게 되면 실이 팽팽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쪽이 더 크다고 할게요. 그러면 자꾸 실이 이쪽으로 이렇게 자꾸 끊기는 이렇게 현상이 발생이 돼요. 이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으려면 봤을 때 가속도는 무조건 동일해야 됩니다. 방향은 반대지만. 자, 그게 어디서 나와요? 지금 이 도르래 부분에서 제가 사용할 겁니다. 저 도르래 부분에서 제가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이 도르래는 이 도르래 자체가 위로 AC만큼 너무 올렸었네요. 자, 이 도르래 자체가 위로 AC만큼 움직이고 있죠. 왜? 얘가 AC만큼 아래로 움직이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 도르래랑 이 3M짜리랑 크기가 같아야 돼요. 가속도 크기가. 그래서 얘는 AC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AB만큼 내려가고 얘가 AA만큼 올라가요.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AB가 내려가는 가속도랑 AA가 올라오는 가속도랑 같게 느껴져야 돼요. 여기서 상대 가속도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상대 속도랑 똑같아요. 상대 속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이 봤을 때 사람에 대해서 요 B의 가속도, 사람이 봤을 때 요 A의 가속도, 이 상대 가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이 상대 가속도를 A'이라고 하면요. 아랫방향이 지금 플러스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반대로 해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C인데 제가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AC. B를 볼게요. 더하기 AB. 이게 A'이죠. 왜? 상대 가속도가 아래로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상대각속도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 마이너스 A'이겠구나. AC는 아래로 가니까 AC. 자기를 반대로 했죠. 지금 자기 상대니까. AA는 올라가요. 빼주는 거죠. 그러면 아니, 아랫방향 플러스인데 그냥 여기다가 플러스 같이 쓸게요. 그러면 얘가 A'이 사라져요. EAC는 그래서 뭡니까? AA-AB라는 식이 나옵니다. ABC 여기서 구했죠? 그대로 대입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2G-3n분의 4T 이퀄 n분의 T 마이너스 G 마이너스 G 플러스 2n분의 T. G가 절로 넘어갈게요. 4G가 무엇이다? 3n분의 4T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통분을 하면 6n으로 가겠죠? 8T 더하기 6T 더하기 3T 무엇이다? 6n분의 17T. 지금 다 n분의 T 형태가 나와 있죠? n분의 T는 그래서 무엇이다? 17분의 24G. 아, 그렇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구해봅시다. AA는 어떻게 됩니까? n분의 T 마이너스 G였는데 이것이 무엇? n분의 T가 17분의 24G니까 17분의 7G. AB는요. G-2n분의 T. 요거 2분의 1 하면 어떻게 되죠? 17분의 12G 하면 17분의 5G. AC는 G-3n분의 2T. 3분의 2 하면 되죠? 그러면 17분의 1G. 이렇게 쓰면 끝나냐? 조심하세요. 방향 봐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으시면 안 돼요. 방향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AC 아래로 잡았고 AB도 아래로 잡았고 AA는 위로 잡았어요. 근데 부호가 다 플러스네요. 아, 그래서 A의 가속도의 방향은 윗방향이고 B는 아랫방향, C도 아랫방향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에투드 기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이런 게 있었고 마지막 최종 보스가 남아 있어요. 자,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최고 난이도 문제. 수평면 위에 질량 m인 빗면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질량 m인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 모든 마찰은 무시하고 중력 가속도는 g이다. 네, 이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빗면과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와 빗면 사이의 수직 항력은 자, 저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평소에 풀던 이런 빗면 문제랑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요, 빗면이 움직여요. 무슨 뜻이냐? 이 m이 이렇게 내려오면요, 이렇게 스몰 m이 이렇게 내려오면요, 라지 m이 뒤로 밀려나요. 왜일까요? 지금 이제 작은 조각이 큰 빗면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반작용력 때문에 얘가 밀려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얼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이 아니에요. 얼음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게 내려가면 이 큰 게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빗면을 따라 내려가기는 하지만 이 빗면이 뒤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풀었던 그런 빗면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도 그리기, 그리고 운동 방정식 세우기, 마지막으로는 팔에 힘이 풀리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자, 상대 가속도. 요 세 가지가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요, 이 문제는 틀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먼저 좌표축은 이게 걸렸으니까 좌표축은 이렇게 x, y로 잡겠습니다. 자유도 그려야 돼요. 자, 질량은 안 쓰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기 mg가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여기도 mg가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다음에 수직항력 이렇게 주죠. 그에 대한 반작용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가 세타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리면 이 힘은 뭘까요? 이 힘. 이렇게 그리면 이 힘. 뭐다? n 사인 세타가 됩니다. 세타 그리보시면 이제 삼각형 그려보시면 나와요. 그러면 n 사인 세타가 이렇게 존재하니까 얘도 얘도 뭐다? n 사인 세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 라지 m이 라지 a의 가속도로 뒤로 간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제 a 자체가 마이너스를 가진 거겠죠. 마이너스 값. 그 다음에 일단은 x축부터 좌표축을 그렸는데 또 그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봅시다. 상대 가속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상대 가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빗면을 따라 내려가긴 하지만 바깥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순선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 이게 빗면이 뒤로 가니까. 그래서 바깥 사람 입장이 아니라 어쨌든 이게 뒤로 가든 이 빗면을 따라 얘가 내려와요. 그래서 이 상대 가속도를 쓸 겁니다. 큰 빗면이 봤을 때 작은 조각의 상대 가속도가 뭐다? A'이다. 그래서 빗면을 타고 내려온다. 이 A'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해당하는 힘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A' 뭐가 될까요? 이제 억각이니까 A'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쵸? 지금 이게 억각이니까 하나, 둘, 셋 해서 다 됐습니다. 운동방정식 세우면 돼요. 운동방정식 세우면 돼요. X축 방향으로 먼저 쓰는 겁니다. X축 방향으로 먼저 씁니다. 첫 번째, 큰 조각 기준으로 무엇이다? 마이너스 MA가 마이너스를 굳이 쓸 필요가 없네요. A 자체가 지금 음수입니다. A가 음수예요. 이게 무엇이다? 지금 요 n 사인 세타 때문에 얘가 A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n 사인 세타는 지금 뭐예요?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n 사인 세타. 아시겠어요? 요 n 사인 세타 때문에 얘가 가속도 A로 움직이는 겁니다. F는 MA. 오케이. 다음에 작은 조각이에요. 작은 조각. 작은 조각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작은 조각. 작은 조각은 일단 n 사인 세타만큼이 있어요. n 사인 세타. 이게 무엇이다? 요렇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왜 MA가 이렇게 됐을까요? F는 MA가. 이거를 볼 겁니다. MA' 코사인 세타는 일단 뭐예요? 얘가 X축으로는 상대 가속도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이 스몰 m 라지 A는 뭘까요? 이게 어쨌든 이게 둘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 라지 A의 가속도도 일단은 가지고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뭐다? 마이너스 MA를 해주는 거다. 자, 부호가 이제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것이 MA'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야겠죠. 왜? 지금 A가 음수잖아요.
그래서 원래 n 사인 세타가 오른쪽으로 있었는데 ma만큼 뒤로 가려는 걸 빼니까 이게 뭐다? ma다. ma 프라임 코사인 세타. 여기서는 a 프라임 코사인 세타가 저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합력이 ma 프라임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일단 크기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연립을 해서 a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볼까요? a에 대한 식을 하나 써봅시다. 그러면 이제 계산 과정은 시간 관계상 미리 써온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크기를 볼 거라서 지금 얘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A가 음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A는 그냥 방향이 저렇게 돼 있다. 난 지금 크기만 구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가 이렇게 되고 수직항력은 사인 세타 분의 요렇게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Y축. Y축으로는요. 어떤 힘만 있어요? 저 작은 조각에만 있겠죠. 작은 조각에만 있어서 뭐가 있다? MA 프라임 사인 세타. 이번에는 아래로 해당하는 힘이에요. 이게 무엇이다? mg 마이너스 n 코사인 세타. 왜 n 코사인 세타예요? 여기서 n이 수직항력이 이렇게 있으니까 n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위에 방이 n 코사인 세타니까 mg 마이너스 n 코사인 세타가 ma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a 프라임을 그 다음에 이제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서요. 그래서 요거 통해서 n 집어넣고 a 프라임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 a 프라임은 제가 다시 위로 올려서 쓸게요. a 프라임은 m 플러스 m 사인 제곱 세타 분의 m 플러스 m g 사인 세타. 혹시 여기가 잘리나요? 네. 그러면 a 프라임이 이렇게 되니까 라지 a랑 라지 n을 구할 수 있어요. a 프라임만 같았으면 되니까. 그러면 a 프라임 같았으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라지 a는 m 사인 제곱 세타에 a에다가 하면 여기다가 mg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싫으신 분들은 2분의 사인 2세타 쓰셔도 돼요. 다음에 수직항력 n은 뭐다? mmg 코사인 세타. 자, 그러면요. 여기서 구하라는 문제는 다 구했어요. 빗면과 물체의 가속도가 뭐였어요? 저 라지 A였잖아요. 이게 빗면의 가속도. 물체 가속도는 지금 구해야 돼요. 빗면을 이렇게 했고, 다음에 수직항력 구했네요. 주어진 걸로만 다 구했어요. 세타 GMM. 세타 GMM. 남은 게 뭐예요? 물체의 가속도예요. 물체의 가속도만 끝나면 다 끝납니다. 자, 아까 제가 저거 A'이라고 했어요. 왜 A'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A' 요렇게 가야 돼요. 빗면을 따라서 A'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사실상 원래 뭐예요? 이쪽으로 라지 A만큼 이동한다 했었죠. 그럼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평행사 변형법 합성한 거. 그러니까 사실상 저 작은 조각은 이 가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요. 이 가속도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합니까? X축 방향으로는 그래서 X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구해요? A' 코사인 세타에서 A를 빼주면 됩니다.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해요? A' 사인 세타겠죠. 이거를 구해주신 다음에
그래서 각각 구해서 I, J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A는 루트 AX제곱 더하기 AY제곱 해서 크기를 구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답 형태는 한번 써드릴게요. 이제 저것만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답 형태를 써드리면 이제 A를 첫 번째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네, 이 문제는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좀 차근차근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m 플러스 m 사인 제곱 세타분의 mg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i 플러스 m 플러스 m 사인 제곱 세타, 여기 괄호 없어요. m 플러스 m 사인 제곱 세타 m 플러스 m 괄호에서 g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j. 마이너스라는 이유는 그냥 여기가 아래로 가서 그래요. 그냥 IJ 나 하기 싫다, X축 Y축 하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루트에서 요거 다 하시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나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 여기가 얼음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실제로 얼음판은 아니고요. 얼음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찰이 없어요. 지면과. 자유도 그리기, 운동방정식, 상대가속도 모두 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상대가속도는 왜 필요하다 했죠? 일단 얘가 분석을 할 텐데 아까 이제 제가 그렸듯이 원래는 이런 가속도로 갈 거예요. 이런 가속도. 근데 이거 구하기 힘드니까 그냥 이 상대가속도 먼저 구해서 풀겠다라고 해서 상대가속도를 쓴 거고요. 상대가속도라기보다 그냥 가속도 합이라고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운동방정식 세우는 거. 이거 못 세우면 끝납니다. 오케이. 자, 제가 아까 설명을 하면서 A가 음수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거는 일단 좀 잊으시고요. 그러니까 음수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지금 저는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다 크기별로 한 겁니다. n 사인 세타. 제가 여기서 n 사인 세타는 이 반작용력, 이 n 사인 세타가 이 방향으로 힘을 이렇게 주는구나 라고 해서 쓴 거고요. 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얘 n 사인 세타 더하기 ma가 ma 프라임 코사인 세타. 좀만 더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적었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적었던 거 얘를 이제 헷갈리시지는 마시고 풀이는 다 했어요. 지금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ma 프라임 코사인 세타에서 ma를 뺀 게 n 사인 세타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뭐냐? n 사인 세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결국 이 n 사인 세타가 어떤 거냐? 원래 이 ma 프라임 코사인 세타만큼 가야 돼요. 지금 얘가 이렇게 ma 프라임 코사인 세타만큼 가야 되는데 뒤로 라지 A만큼 있으니까 여기 앞으로 가려는 힘이랑 뒤로 가려는 힘을 뺐어. 그 힘의 크기가 뭐랑 같다고요? 요 앞에 n 사인 세타랑 같다고요. 그래서 MA 넘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이제 또 질문이 생긴다면 그때 다시 이제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역학 파트 2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가져올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